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건드려? 얼마 전에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82.5%, 즉 10억 초과분, 20억을 양도창이 남았을 때 10억 초과에서 20억 사이까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실현되는 손익은 1억 7,500, 8억 2,500만 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거에 이어 장특공제를 건드린다. 장특공제의 기본 골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건드린다는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했을 때 실거래가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12억 초과분 요즘 주택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 부자고 뭐 이거 죄악시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근데 1세대 1주택은 또 장특공제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고 거주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즉 보유기간이 10년이 있으면 40% 한도로 1년당 44%씩 늘어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이게 뭐 세법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거주도 10년을 한도로 해서 40%, 그럼 두 개 합치면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왜냐? 1세대 1주택자들이 이걸 팔고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손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주식 많이 하시니까. 내가 안 팔면 미실현손익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목동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냥 옆 뭐 9단지에서 사는데 8단지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세금으로 여기서 많이 가져가 버리면 내가 추가적인 유동자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를 했을 때는 어차피 다른 주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근데 1세대 2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의 장특공제도 있습니다. 그건 보유기간별이 있는데, 그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15년 한도, 즉 30%가 한도입니다. 근데 지금 80% 나오는 거는 왜 80%를 해주냐?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집을 사야 되니까. 그 사람도 갑자기 이 집 팔고 뭐 길거리에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특공제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들까지 규제 대상에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면 통제 경제, 약간 이제 중국 뭐 북한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국가가, 중국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이 사용권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헌법적 가치로 해서, 이게 이 발상이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들 장특공제, 그 뭐 어느 당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아무튼 되게 그 좌쪽에 있는 당이잖아요. 장특공제를 한데 한도를 2억으로 해놓는데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실거래가 12억까지는 원래 과세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장특공제로 넘어간다는 소리는 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서울에 이제 좀 고가 아파트일 수도 있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넘치는 그 고가 아파트의 장특공제에 대해서 한도를 2억으로 한다? 그러면 팔까요? 팔겠어요.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지금 목동 아파트 30억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팔았는데 장특공제가 한도가 2억밖에 안 된대. 근데 팔았는데 30억에 팔았는데 실현 손익 자체가 뭐
세금 다 내고 2억 한도 장특공제 받아가지고 한 5억을 세금 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25억이잖아요. 나 그냥 살고 있으면 30억인데 5억 손해잖아. 더 고가들은 더 심하겠죠. 파시겠어요? 누가 팔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없어지죠. 가격 더 오르겠죠. 안 팔죠. 그냥 올릴 대로 올라라.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진짜 공인중개사로서 바라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숨밖에. 대체 이거는 기본 출발점이 우선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데 살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래서 성공해서 주택 좀 좋은 주택 살면서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주택 살면서 그 자신 재산을 더 증식해 나가고 더 좋은 주택으로 만약에 목동에 산다면 강남으로 또 가는 거고 그럼 또 목동에 누군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산 사람들. 그러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대체 어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들도 특히 서울 좀 고급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떠난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층 간 사다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얘는 어디서 들었는데 개천에서 욕날 필요가 뭐 있냐? 가재 개천에서 살자.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자. 아니 개천이 안 행복하니까 용 되려고 다들 노력하면서 사시잖아요. 왜 공부를 해요? 왜 남들은 놀 때 그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도 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력하거든요. 잘 되고 싶으면. 그럼 잘 되는 사람한테 그 노력의 결과를 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 공평한 거예요. 그 사람들 죄악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또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또 우리나라도 돌아가고요. 그 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 10%가 뭐 80%를 부담하고 법인세는 뭐 상위 뭐 5% 4%인가 뭔가가 되게 극소수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우리나라 세수 전부를 비교했을 때는 진짜 극소수 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 복지도 하고 지금 막 뭐 고유가 지원금 막 뭐 재난지원금 막 이런 거 받잖아요. 그리고 복지도 병원 가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지 말고 죄송합니다. 서로가 싸우지 말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 위로 갈 생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제가 이 정부 당국자분들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선 여기 찔러보고 안 되네. 그러면 이 찔른 거는 좀 회복을 시켜놓고 다른 데를 찔러야 되는데 그냥 여기 찔른 상태에서 또 여기 찔러요. 또 여기 찔러요. 여기 찔러요. 막 그냥 찔르기만 해요. 이러다 나중에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부동산 터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집 소유자예요. 전세 자금을 받아요. 그럼 이거를 은행에 넣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는데 다 투자하잖아요. 새로운 만약에 뭐 투자한 게 성공해서 이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임대차 기간, 전세 기간 만료 후에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데 그걸 보통 어떻게 돌려주냐? 제가 중개사로서 하면 새로운 임차인, 새로운 전세권자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만약에 올라 있으면 집주인은 오히려 거기에 더 받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부동산 시장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1억 받았는데 지금은 8,500이 시세야. 그러면 1,50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놔둬서 시장이 돌아가게 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뭘 틀어막아서 이거를 이길 수 있다. 국민 이기는 정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주권주의라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정부는 그 소수의 그 권력자들 뭐 똑똑하시겠죠. 근데 다수를 이기는 소수의 똑똑함 없어요. 그걸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장특공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지금 약간 공시지가율을 현실 시세에 맞춰서 짜고 올리려는 작업의 공시지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냥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국가가 그냥 산정하는 1월 1일에 이렇게 산정하는 지표예요. 그냥 과세 표준이란 말이에요. 과세하기 위해서. 왜 시세로 하면서 그러면 집값 떨어졌을 때 재산세 환급이나 뭐 이런 거 다 해주시던가요. 어떻게든 이걸 뭐 현실화해서 돈을 막 가져가고, 왜 국민들 호주머니 안 그래도 유리지갑이라면서요. 그만 가져가세요. 이게 재산세든 종부세든 납세 의무자는 그 집주인이지만 집주인 부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경제 일도 하는 사람이시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법학자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너네들은 그냥 법대로 부과하는 거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어차피 그 실질적인 조세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달라진다. 법에서는 우리 말하기 편하죠. 야, 여기 30억짜리, 50억짜리, 야, 집주인 부자다. 야, 얘한테 부과할게. 서민들한테 안 가. 왜냐면 난 법에서 이 집주인한테 부과했어. 처음에는 믿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터지면요, 나중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국민들 아세요. 국민들 똑똑하시다니까요. 이제 막 예전처럼 정보화 시대고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아세요. 제발 막 위에서 막 이거 뭐 사과인데 이거 배야. 예전에는 뭐 믿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니야 사과야. 되게 멍청하네. 이상한 소리에. 우리 국민들 이제 다 똑똑하세요. 진짜 정보화 시대여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무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즉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그 생각부터 뜯어고치세요. 절대 시장 그리고 자연 이기는 정부, 국가, 사람 없습니다. 아니 홍수나고 지진 나는데 막 어떻게 인간이 그 자연을 이깁니까? 좀 예방을 하고 이게 터질 거니까 좀 옆에서 뭐 대책,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천적으로 지진을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시장도 똑같아요. 옆에서 시장이 물론 시장 실패라는 개념도 맞습니다. 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옆에서 조력자로 많이 토닥토닥 하면서 조금 길이 이렇게 가야 돼. 정상적인 길인데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이 길을 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자꾸 시장은 정상적으로 일자로 가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길을 막아요? 못 가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돌겠냐고요. 같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거 싸우다가 결국은 누가 터지냐? 정부 터져요. 근데 정부 터지면 누구한테 손해가 되냐? 저는 웬만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민 가면 끝이에요. 정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최대 피해자라니까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서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맨날 휴일에도 공부하는 진짜 일반 우리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비판하긴 싫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마 선거 끝나면 건드릴 것 같긴 한데 진짜 생각 잘 하세요. 이거 잘못 건드려서 들어가는 순간 패망입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말라. 이거 길 아니니 가지 마세요. 이미 그 길을 한번 갔다가 망해 보셨잖아요. 그때 실수라고 칠게요. 실수가 두 번이 되면 고의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되면 대한민국 탄핵정화공화국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부동산 우리 국민들의 주거예요. 잠을 잘 자야 일을 해요. 잠을 잘 자야 공부를 하고. 이 주거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예산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수, 소득세, 법인세 우리나라 많이 성장해서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괜히 부동산 막 자유롭게 풀어 놔보세요. 얽힌 실타리 풀어주면 오히려 시장 공급 막 자유롭게 오고 시장 수요 자유롭게 오고 하다 보면 가격 제가 볼 때는 100% 안정화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안정화되는 거를 안정화되지 못하게 막는 거냐고요. 엉뚱한 걸 하시면서 이미 해본 거를 이제 그만하세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걸로 어떤 이득을 보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이분들이시니까 몰라요. 저 같은 뭐 무지랭이는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정말 국민하고 싸우려고 해서 이기는 정부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율질서 이거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 포기해주세요. 알겠죠?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요즘 날씨 너무 무더운데 더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